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한강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 한 20분 정도 40분 정도 됐습니다.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 시원하게 강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입니다. 불볕더위 혹서기에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저녁 일몰 후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시원합니다. 자, 한낮에는 푹푹 찌는 그러한 찜통 더위인데요. 저녁에는 한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남단입니다. 일요일 저녁인데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좀 별로 안 보입니다.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다들 일찍 귀가를 한 건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산책로에는 산책하는 분들은 덜어 보입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자,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이제 잠실철교 남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잠실철교 남단까지는 직선 주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직선 도로입니다. 저녁인데도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합니다. 한낮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였고요. 오늘 밤에도 밤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열대야 현상이 오늘 밤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열대야를 잊기 위해서 이곳 한강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산책객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 자전거 타는 분이 보이는데 좀 투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은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습니다. 자전거 천국입니다. 전방 100m 지점 잠실철교 남단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철교 남단입니다. 자, 제가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성내천입니다. 자, 이곳은
한강과 성내천 하류가 만나는 잠실 철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성내천은 남쪽으로 쭉 올라가면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이쪽까지 성내천이 뻗어 있는데요. 송파 둘레길이라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송파 둘레길,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송파구입니다. 인구가 6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송파구를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송파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송파 둘레길은 4개의 하천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오르막길 업힐입니다. 업힐 오르막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아 보겠습니다. 자, 송파 둘레길은 4개의 자전거 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한강 자전거길 구간이고, 이곳에서 약 4km 정도 가게 되면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이곳에서 4km 정도 서쪽으로 4km 정도 가게 되면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그곳까지 송파 둘레길 중에 일부 구간인 한강 자전거길 구간이고요. 그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이제 남쪽으로 약 7km 정도는 탄천 자전거길 구간입니다. 탄천 자전거길 구간.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남쪽으로 약 7km 가게 되면 가든 파이브 근처인데요. 그곳에서 탄천 자전거길이 장지천 자전거길과 연결이 됩니다. 장지천 자전거길. 그래서 그 가든 파이브에서 이제 동쪽으로 쭉 장지천 자전거길을 타고 약 한 4-5km 정도 이동하게 되면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 그 위례 신도시의 끝부분에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쪽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성내천 자전거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내천 자전거길이 쭉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성내천 하류에서 한강 자전거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에서 시작된 성내천 상류가 북쪽으로 약 한 7km 정도 쭉 뻗어 있습니다. 그게 성내천 자전거길인데요. 그 성내천 하류에서 한강과 만납니다. 자, 지금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했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그래서 송파 둘레길은 한 바퀴가 21km입니다. 마라톤 풀코스의 절반 거리인 2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파 둘레길 21km는 4개의 자전거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한강 자전거길 구간이 전방 약 3km 정도 지점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탄천 자전거길로 연결되고, 쭉 남쪽으로 약 7km 내려가면 가든 파이브에서 탄천 자전거길이 장지천 자전거길로 연결이 되고요. 쭉 장지천은 이제 가든 파이브에서 동쪽으로 쭉 위례 신도시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죠. 그 거여동 마천동 그쪽에서 성내천 자전거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내천 자전거길이 쭉 북쪽으로 약 7km 내려오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잠실 철교 남단, 저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잠실 철교 남단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상 4개의 자전거길이 연결된 게 바로 송파 둘레길입니다. 송파 둘레길 총 21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잠실 나들목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잠실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전방 50m 지점에 잠실 나들목입니다. 잠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가 아니라 나들목이 잠실 나들목 제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위로 올림픽대로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한강의 남쪽 변을 따라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게 올림픽대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강의 북쪽 변을 따라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게 강변북로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자전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방금 못 기억하셨듯이 저야 어른이니까 주의를 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서는 속도를 줄이는데요. 방금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였습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쌍방 과실이 적용되면 저도 일정 비율 과실이 적용이 되는데요. 운이 좋게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자, 이제 잠실 나들목 벗어나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나와서 남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벌의 아파트 숲이 쭉 펼쳐져 있는 남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실 나들목을 벗어나서 남쪽 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자,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 보이는 방향,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이곳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재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른쪽 방향, 즉 서쪽 방향, 여기는 잠실주공 2단지 아파트가 약 15년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리센츠 아파트 단지입니다. 리센츠. 자,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방향, 즉 동쪽 방향은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을 안 한 상태고요. 반대로 오른쪽 방향, 서쪽 방향은 잠실주공 2단지가 약 15년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리센츠 아파트였습니다. 자, 일요일 한 9시 정도 되니까, 저녁 9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7월 30일 일요일 저녁인데요. 이틀 전 7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몇 분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매장, 언론 기사에는 버버리 매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매장 중에 버버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요.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라고 인터넷 기사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그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천여 명의 롯데월드 방문객들
그 다음에 절 비추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천여 명의 롯데월드 방문객들, 또 롯데백화점 방문객들을 목격을 했었는데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자, 제가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그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부터 약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롯데 잠깐만요, 여기를 통과하겠습니다. 자, 통과했습니다. 롯데 계열 그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그곳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하고 있었는데요. 대피시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이 롯데 계열 어떤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화재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안 시켰다라고 이제 언론에 그 화재 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 측에서는 거리가 화재 현장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 우려가 없어서 대피를 안 시키고 오페라의 유령 공연을 끝까지 했다 뭐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거 횡단보도 또 신호를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남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앞에 전방에 보이는 건물이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재건축 전에는 이곳이 잠실주공 4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 이곳이 레이크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주차장입니다. 자, 이곳은 롯데마트 잠실점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잠실점 앞입니다. 자, 지금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곳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자, 다시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의 멋진 야경을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입니다. 서호 서쪽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야경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만 원 진짜 딱 중반대 호텔을 쏘는 거야. 자전거를 주차해 두고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의 멋진 야경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의 야경입니다. 헬멧을 벗겠습니다. 제 헬멧을 벗고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그리고 산책로에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서호 수변무대의 스탠드입니다. 서호 수변무대 스탠드에 3355 앉아서 한가로이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석촌호수 조깅로는 동호, 서호 합해 3바퀴 2563m입니다.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7월 30일까지 무려 21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에서 21년 5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92회 완주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조명이 정말 멋집니다. 자, 보고 계시는 이 호수는 석촌호수의 서쪽에 있다 해서 서호인데요.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자, 북쪽 방향에 저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워낙 건물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호의 북쪽에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는 서호의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호의 북쪽에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의 그 외형은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까?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묵 중에 붓을 형상화한 겁니다. 붓입니다. 붓글씨 할 때 붓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자,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개인당 체중 75kg 곱하기 1000만 명 하면 75만 톤이 되는데요.
그래서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한 7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의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요. 꼭대기층 면적은 농구장 크기 면적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에 완공이 되고 건축 공사비만 4조 원입니다. 4조 원. 토지값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으로 2016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높이 기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자, 조깅로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인데요. 레이크 필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7월 30일 일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혹석이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혹석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